민주당 애호가들과 함께하는 서울 패션 라디오 87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부. 네.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노우피크의 캠핑 수요 증가에 폭발적 제가 잘못 읽었네요. 미안해요. 스노우피크 캠핑 수요 증가에 폭발적 성장이라고 제목을 뽑아주셨고 패션포스트의 이하람 기자님입니다. 일본 스노우피크가 지난 1~3월 1분기 전년 대비 62.5% 증가한 50억엔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일본판 WWD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뉴스 세부 사항들보다는 요즘에 이제 이런 캠핑 아이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이제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웃도어의 어떤 역습이 시작됐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서구 씨 캠핑 가본 적 있어요? 있죠. 최근에? 아니요. 어릴 때. 어릴 때 네.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말고. 안 그래도 막 가봐야지 한창 그 초기 붐 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작년에도 사실 작년이나 오기 전에 그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대로 가본 적이 없네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가본 적들 있나요? 저는 있죠. 전 없습니다. 없죠. 최근에도 가본 적 있죠. 아니 우리 저기 단톡방에 있는 그 청취자 중에서도 이 비즈니스 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화로 근처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하는 그런 거 그거 되게 예쁘게 만들던데. 근데 이 스노우피크가 그거 아닌가요? 저 윤수 씨 집에 망치 사는 그 브랜드. 맞아요. 이렇게 눈 결정 같은 모양으로. 네.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렇게 어떤 특정 장르에 일본 거가 아직도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 많이 사는 그런 카테고리가 좀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격파했으면 좋겠다 하는. 갑자기 반인주의자로 가버리시네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네. 자기 뭐 맞게 사는 거죠. 잘 만들면 뭐. 근데 스노우피크가 지금 라이센스도 들어와 있어요. 네? 라이센스? 한국에 라이센스 브랜드가 그래요? 들어왔어요. 어떤 거? 의류. 아, 의류만. 진짜? 네, 그래서 네, 미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병행 유통되고 있는 게, 일본 스노우피크에서 만든 이제 오리지널 이제 스노우피크 제품도 유통이 되고 있고, 의류 쪽에서, 그리고 라이센스로 나온 이제 그 제품도 유통이 되고 있고, 그런 현황입니다. 근데 스노우피크 브랜드 제품은 제가 캠핑에 그렇게 막 큰 관심은 없거든요. 근데 봤는데 뭘 만들든지 퀄리티 하나는 진짜 죽여요, 진짜. 그쵸. 그러니까 일본. 일본 거. 우리나라 거는 옷만 나와요. 우리나라 네. 거. 그래서 이거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캠핑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각자 장르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헬리녹스가 더 잘 만들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포괄로 잘 만드는 데는 미국 브랜드들밖에 없지 않아요? 콜먼보다 얘네가 나. 콜먼보다 얘가 나아요? 이제 품질만 놓고 보면 콜먼보다 얘네가 더 나가지고 이거는 쉽게 좀 극복하기는 어려울 만한 그런 정도의 이제 어떤 제조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죠. 맞아. 근데 그 망치 보면 알겠지만 그 씹드럭한 이거 존나 씹드럭하게 만들었네 하는 느낌이 막 나잖아요. 퀄리티가 미쳤어요, 진짜. 그래갖고 그 망치를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진짜 개 필요 없잖아. 쓴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썼어. 쓸 생각도 없죠 어차피. 아니 대가리 깰 리는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뚝배기들 깨야죠 그걸로. 개 필요 없다라는 거. 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캠핑에 그런 캠핑 용품을 그런 의도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캠핑을 갈 때를 깨는 용도. 타프를 들어서 이렇게 막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그 물건 보고 있을 때 내가 막 상상을 하게 되잖아. 막 앞으로 요거를 어디 해안가에 가서 펼쳐놓고 막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가지고 캠핑 용품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요즘에 캠핑 시장이 되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패션에서는 좀 벗어나는 영역이죠 이거는. 근데 저는 그 캠핑에 뭐 문외한이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캠핑 갔다 온 사람들 리뷰 같은 걸 좀 보거든요. 관심은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SUV 같은 것들에 되게 뒤에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싣고 캠핑 그 사이트에 가서 이제 뭘 하는 그런 게 뭐 가족의 어떤 휴가? 여행? 이런 거에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언젠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파트 인테리어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들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들어가면은 보통 요즘 젊은 세대들은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그 예를 들어 벽걸이형 TV가 걸려있는 그 벽에 도장 같은 게 최근에는 약간 돌을 쓴다든지 광택이 나는 대리석 같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좀 트렌드가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네. 그런데 그 차박의 그 캠핑의 용품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령 지금도 풍기라서 못 산다는 그 난로, 유명한 우리나라 제조 난로 같은 것들도 그렇고 막 쌓는 형식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트렌드가 있죠. 모든 장르에는 네, 트렌드가 있죠.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소비 진작은 좋은 거죠. 그쵸. 뭐 국힙에서 드릴이 유행인 것처럼 그놈의 드릴. 캠핑에서도 뭐 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요. 승준이도 차라리 지금 와서 생각하면 코인으로 100만 원 날리느니 이걸로 뭘 살 걸, 뭘 어떻게 쓸 걸 이런 생각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 또 코인도 했어? 제가 코인을 200을 넣었는데 100만 원이 됐어요. 아, 이러니까 코인이 떨어지지 이제. 응? 그러고 하고 떨어지는 얼마나 거야? 무서워요! 코인이 떨어지지.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니 그거를 원래 그 엄마 아빠랑 밥 먹으려고 했던 돈이에요. 비싼 거 먹으려고 했던 돈이. 그래서 밥을 좀 덜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조만간 거네. 빼지 않을까. 그냥 100만 원으로 손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르주아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스노피크 매장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면 되게 재밌는 물건이 많고 그중에 또 탐나는 물건도 많이 터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뭐 실제로 캠핑을 가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캠핑 용품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가정에서 인테리어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저런 이런 베리에이션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하고 상관없이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스. 자, 그리고 헤비한 뉴스를 좀 뒤로 빼고 라이트한 것부터 이렇게 그럴까요? 가볼게요. 자, 아, 나 이 뉴스 진짜 조금 이해가 안 돼. 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네. 오,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요? 하이비스트의 시문보 기자님이고요. 제레미 스콧과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의 라인이 부활한다고 이제 걸어주셨는데 2021년 가을 중 그러니까 이제 3분기에 이제 이 컬렉션이 다시 부활한다고 해요. 자, 요거 우리 뭐 저기 기간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니까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파트너십을 했었다고 진짜 해요. 오래 하긴 했다. 근데 우리한테 이제 큰 인상을 끼친 거는 이제 00년대 한 중후반 정도 요즘에 나왔던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큰 인상을 끼쳤었죠. 21. 21이죠. 그때 저는 인양반은 진짜 제 취향은 아닌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디자인을 진짜 지 멋대로 하거든요. 맞아요. 그 점에서는 인정, 그런 면에서. 근데 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 제레미스카 저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레미 카시오. 제레미스카. 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이피스트 기사를 보면 밑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아디다스에서 그걸 발표한 걸 첨부해줬는데 이게 그러니까 옛날 그 디자인 그대로인 신발들을 신고서 막 이렇게 발로 막 춤을 춰요 막. 근데 이게 디자인이 뭔가 바뀔 여지를 좀 그 티저에서 이제 좀 더 넥스 레벨로 우린 갈 거야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옛날 거랑 똑같은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옛날 거를 가지고 그냥 앞으로 다 이게 리바이벌 얘랑 통해서 할 거다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었을까? 그거라면 다행인데 새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써놓은 거는 지금까지와도 다르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글로는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네. 우선 여러분 제 영어를 모릅니다. 아니 우리말로 써 있어요. 우리말도 한국말도 모릅니다. 한국말 써 있어요? 그럼 저 그대로 나오면 망한다고 하려고 그랬지. 아니 이런 문맹 새끼들이 코인을 하니까 코인이 그렇게 작살이 나는 거지 이제. 코인 뭐 돈 뻥튀기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돈 벌었다는데. 이러니까 환불해달라고 하고 그러지. BTS 환불해줘요 그거. 빅히트 주식. 네, 제레미 스캇이 저는 아마 그냥 뭐 이제 제 내피셜이긴 한데 그 기존의 컬렉션들 중에서 이제 좀 반응이 좋았던 것들을 첫 번째 이제 새로 전개되는 이제 첫 번째 컬렉션에서 한번 리이슈들을 쫙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한 두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좀 새로운 것들을 내놓지 않을까. 안돼. 그러면 리이슈하면 안 돼. 리이슈하면 안 돼. 너무 얼마 안 지났어. 그래요? 안돼. 아니 그래도 한 10년 됐잖아 우리가 좋아했던 그런 디자인들은. 안 돼. 근데 왠지는 모르겠지. 형 안 돼. 새거 보여줘. 왠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뭔가 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죠.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저 동물이에요? 저 강아지예요? 생각은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감정이 있을 건데 그래도 또 우리 또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그때에 대한 추억이 있고 좀 그런 의미에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제레미 스캇의 뮤즈가 CL이었잖아요, 진짜 21과. 근데 아직 CL은 요번에 나이키 오피셜 캠페인의 그 모델 중에 한 명이에요. 아직 시대가 가지 않았다. 돌아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또 하면 약간 뒤처진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새로운 솔루션 보여줘야 된다. 새로운 디자인을.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생각 잘 들었어요. 이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좋아요. 저는 제레미 스캇 디자인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예전에 한참 유행할 때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쓸만한 실제로 제가 써야 되는 물건들만 돈 주고 샀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제가 지금 형편이 지금은 좀 나아졌으니까 지금 쓸모없는 것만 찾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막 곰돌이 달린 그런 운동화 같은 거 보면 그냥 집안에 오브제로 놔두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저 만약에 재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좀 몇 개 사가지고서는 집에 좀 갖다 놔두고 싶고 그래요. 그렇게. 예를 들면 인형 라이센스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아니 뭐 상관없을 것 같아. 저는 이제 제레미 스캇의 디자인 스타일이 되게 재밌다. 그쵸, 그건 맞아요. 완전히 뭐 뭡니까 새로운 거를 하겠다라고 그랬을 때 과연 기존에 안 만들었던 인형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뭐 어드벤처 타임 인형으로 바꾼다거나 캐릭터 라이센스만 다른 걸로 받아오시라.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해도. 뭐 나는 그때도 뭐 날개 뭐 이런 건 예뻤다고 생각했었는데 신지를 않으셨잖아요. 안 신었죠. 서구형 생각이 궁금한데. 토슬럼프 약간 그런 생각 나고 그래서. 아라비. 귀여워. 어떻습니까? 뭐 별 느낌 없어요. 알겠습니다. 나만 열심히 얘기했네. 자, 하이피스트의 주현욱 잠깐 저희 기자님이고요. 생각해보니까 그거 안 했는데. 살지 말지. 그럼 스노우피크부터 갈게요. 스노우피크. 스노우피크 물건 돈 일본 거, 한국 거, 일본 거. 일본 거 기준으로 오케이. 합시다. 돈 주고 산다, 주면 쓴다, 줘도 안 쓴다. 저는 캠핑을 제가 하게 되면 돈 주고 산다. 돈 주고 산다. 저는 돈 주고 산다. 전 불매입니다. 보이콧. 브랜딩 잘하네요. 매불매. 오. 저 주면 쓴다. 그 정도. 그러면 네, 국수주의자 민주당 지지자와 함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장은 무슨 장애인지. 민주당. 자, 그러면은 제레미 제레미 스캇 스캇.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돈 주고 살만하다. 이건 오브제로서 오브제로서 쓸 건 아니다. 실제는 아니다. 신진 않고. 신진 않습니다. 또요. 저요? 저는 주면 장식한다. 주면 장식한다. 어떠세요? 같습니다. 오케이. 저는 줘도 저도 안 쓴다. 네. 오. 왜냐면 그 윤수 씨 말에 완전히 동의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더 늘리면 안 돼요. 놀 데가 없다.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기 조개 때문에 하나 놓게 들어거 아니야, 저 자리?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종류의 뭔가를 약간 놓고 싶지 않죠. 저리 안 맞다. 일부러 비워놓은 거예요. 저게 다 공간에 저게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저희 지금 카메라 맞추고 있는데 네, 또 루이비통 광이잖아요. 빛동광. 루이비통 좋은 브랜드죠. 자, 다음 뉴스 갈게요. 하이피스트의 주현욱 기자님이고요. 초위기 한정판 에어조던 포함. 이거 구수하다 이거. 역대급 대규모 스니커 경매가 진행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걸어주셨는데. 이건 진짜 클리셰의 덩어리네요. 제목이 아실 하드카피는. 서울신문인 줄 알았네. 자, 스니커 리셀 플랫폼 스타디움 굿즈와 영국 경매회사 크리스티스 여기 유명하죠. 대규모 스니커 경매를 진행한다. 이번 경매는 스니커 헤드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희귀 에어조던 모델들로 구성되었다. 에어조던 1부터 14까지 스니커 컬렉션에서 코비 브라이언트와 루브론 제임스, 데릭 지터 어쩌고 저쩌고 막 뭐 그런 모델들이 막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운동화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 기사에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사진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번에 좀 뭐 빡센 것들 이렇게 좀 올라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요즘에 이런 그런 어떤 경매 행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아요. 운동화 경매하는 그런 경매 행사가 확실히 그래서 이쪽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뭐라 하지 사치품 소비를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맞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 와중에 정말 힘들어진 사람들이 한 뭐 절반 이상이 있다면 그렇게 힘들어지진 않았는데 돈 쓸 데가 별로 없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여행을 못 갔다든지 맞아요. 뭐
하여튼 어디 새 옷을 입고 갈 데가 없어서 안 샀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한국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코인으로 가든지 뭐 이런 데로 가든지 이런 좀 경향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소비를 하긴 해야 되는가 봐요. 이제 소비를 완전히 못할 수는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은 막 특히 덩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단 말이죠. 그게 일부 모델들 보면.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게 사람들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씨발 이런 거에다가 돈을 막 갖다 때려 박는구나 싶은 거예요 이제. 사실 하다못해 무슨 샤넬, 비똥 뭐 이런 거 아니고 막 그 디올 백 뭐 이런 것도 이제 막 줄 서서 웨이팅하고 막 이 수준까지 가고 막 이러니까 이거 좀 이런 소비가 왜 여기에 이렇게 집중돼야 되는 건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저는 좀 듭니다. 제가 재밌게 보는 건 이게 크리스티스라고 하는 크리스티는 소더비 크리스티 양대 산맥이잖아요. 맞죠? 그냥 그 미술품 경매 대장들인데 대단하다. 의외로 아는데 네. 우리말은 모르는데 경매사 이름은 아는. 편중된 지식들. 근데 어쨌든 이걸 이런 데서들까지 사실은 그 하입 제품들 스트리트 컬처들에 관련된 제품들을 이렇게 다룬다는 게 아직도 이 문화들이 주류로 올라가면서 더 비싸질 여지들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옥션이라는 회사에서는 사실 XX 블루라고 해가지고 또 그런 신발 중고 파는 플랫폼들 열고 막 그런 관련된 뭐 피규어나 이런 제품들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이 시장을 계속 보고 있고 크리스티까지 갔다는 게 이것도 아직 좀 벌써 여기에 하기엔 너무 빠르지 않나요? 이게 뭐 시대가 바뀌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게 무슨 말이죠? 뭔 얘기예요? 이 친구가 아까 한 얘기잖아요 지금. 제레미 스칸 얘기하지. 근데 이걸 아직은 그러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좋아했으니까 그냥 좀 지겨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신발 갖고 돈 올리고 뭐 경매하고 근데 아직도 계속 가긴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는 근데 그 관점이랑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치품의 장르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니커즈는 스포츠 브랜드 스니커즈는 공산품이잖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대량 생산하는 제품이고 그런데 브랜드들이 말하자면 브랜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덩크도 솔직히 뭐 옛날에 뭐 그냥 치이는 게 덩크였고 그쵸, 매장에 그때도 팔리던 SB 나왔을 때 뭐 맞아요. 난리 나긴 했었지만은 어쨌거나 지금도 매장 가면 일반 모델들 원래 살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나이키 덩크의 디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나이키가 덩크를 잡은 거고 그리고 덩크를 계속 소량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특정 시간에 살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고 그것들을 계속 스토리텔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희소성에 목을 맨단 말이에요.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수량이 희소하지 않대요. 덩크가 엄청 많이 막 중국에서 범고래를 뭐 30몇만 종 했대요. 근데 그걸 그냥 래퍼 방식으로 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플레이들 때문에 인구수에 비교하면 래플 할만하죠. 어쨌든 간 그 정보 양은 과거보다 훨씬 많고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고 플러스 이제 어떤 재반 환경들이 마련이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극소수의 말하자면 사회에서 이해를 받지 못하는 마니아들이 스니커즈를 사려고 줄을 서서 뉴스가 그걸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니커즈라는 물성이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주류에서. 베어브릭 같은 소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는 지겹다기보다는 조금 피로감이 확실히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일 유명하게 뭐 스타렉스 같은 데고 한국에 솔드아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는 제가 봤을 때 즐기는 사람들이 승자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근데 저 정도까지 하고 싶지 않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10시에 그 덩크 하이 프래그먼트 디자인 그 보라 색깔 래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거 그래도 후지와라 히로시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까먹었어요. 근데 또 미친 듯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비트코인류의 가상화폐들도 아직 그 실체적인 효용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증명되진 않았잖아요. 효용은 어디도 없죠 뭐. 그러니까 그걸로 뭐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실 변동성이 크니까
뭐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하겠다 하다가 지금 철회했잖아요. 몇 달 만에. 예, 그래서 뭐 아무튼 그 사치의 가치가 변하고 있고 이것들은 그런 흐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뭐 그런 생각. 근데 저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나이키가 이런저런 라인들을 그때 밀면은 밀리잖아요. 이게. 그쵸. 먹히잖아요. 너무나. 예. 그게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엄청나죠. 네. 예, 진짜. 진짜로. 돌아가면서 그냥 뭐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 가지고 올해는 요거야 그러고 밀면 밀리고 뭐 이렇게 간다는 게 진짜 그 브랜드 장사 할만하겠다. 여기 진짜. 예. 아니 나이키 근데 나이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 것만 계속 밀면 어느 순간 늙은이 브랜드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계속 만드는데 베이퍼맥스를 마지막으로 성공하고 새 디자인은 그 이후엔 또 그렇지 뭐 리액트 같은 건 밀었지만 망했지.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들도 계속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그 리액트 신발 좋은데. 최근 거에 그래도 성공률을 아디다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아유 아이에스는 뭐 좀 얘기할 필요도 뉴발만도 못해요. 제가 보기에. 네, 아디다스 혐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좀 이제 퀘스천을 좀 바꿔볼게요. 자, 나한테 뭐 그러니까 신발을 하나를 가질 수 있을 권한이 있어. 그래서 뭐든지 다 뭐 내가 원하는 거면 뭐든지 다 괜찮아. 그러면은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하면 새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그러면 뭐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있어요. 뭡니까? 그 90년대 그 시간 여행 영화 뭐죠? 자동차 백투더퓨처에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그 에어맥이 갖고 싶어요. 에어맥은 진짜 좀 가질만한 가치 맞죠. 있죠. 그거는. 그게 실제로 이렇게 작동하는 것도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버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거. 그거 막 몇 천만 원 한다고 그건 했죠. 처음에부터 몇 천만 원으로 나왔던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희소한 버전이 그게 지금 한 억대까지 가요. 그때까지 에어맥을 레플리카해서 나이키가 이제 그 자동끈 기술을 구현한 모델을 또 있죠. 일종의 프로토처럼 만들어서 아주 극소량으로 무슨 그 저기 주인공이 그쵸. 파킨슨 병이잖아요. 네, 그 그래서 사람 해가지고 이제 그 나왔었죠. 펀딩하는 기부용으로 그걸로 팔았고 지금 현재 매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응용한 조금 더 실용적인 버전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팔릴 만한 게 아니니까 사실 신발끈 한 번 묶지 뭐 그러니까 네. 1년에 몇 번 안 묶잖아요. 소장품인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에어맥이 진짜 싼 버전이 있어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버전이라고 거기 가면 파는 버전 기념품식으로. 기념품 버전. 그거는 뭐 슈레이싱 같은 거는 오토 슈레이싱 같은 거 그거 안 말고 돼요. 비싼 걸로 나는 비싼 거죠. 네, 이승준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버전의 에어맥이 갖고 싶다고 합니다. 연수 씨는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비싼 모델은 아닌데 그냥 에드워드 그린의 도버라는 구두가 있어요. 그거 그냥 한 켤레 있었으면 좋겠다. 뭐야 구두도 되는 거야? 아니 신발이잖아 어차피. 갑자기 구두로 가요. 오케이. 저뭐 에드워드 그린 도버는 실제로 살까 말까 되게 고민 중인데 그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거죠. 서구 형은 어떠세요? 그런 신발 없나요? 무슨 그 금괴 같은 걸로 만든 신발 같은 거 존나 있어요. 무겁잖아요. 성우 형 부자라서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래도 질문 받고 좀 생각해봤는데 뭔가 리미티드 그런 건 딱히 생각나는 게 없고 그냥 예쁜 남색 스니커즈를 아직 발견을 못했거든요. 네이비맨으로서 몇 개를 사봤는데 다 별로였어요. 아식스에도 사보고 뭐 뉴발란스 같은 것도 좀 건드려보고. 커먼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깔끔한 디자인은 없어요. 커먼 그라운드, 커먼 프로젝트. 커먼 프로젝트. 커먼 프로젝트도 괜찮은데 제가 종류별로 한 5쪽 있거든요. 근데 커먼 프로젝트가 은근히 그 밑창 오래 신으면 불편해요. 맞아요. 네. 그라운드 웨이브 그 새로 나온 덩크 느낌 비슷한 그라운드 웨이브 아니고 그 GIDS? 그라더스. 그건 아직 못 봤네. 나 그거 갖고 그 네이비 색깔 그거 괜찮아. 그래요? 저 너무 갖고 싶어요 그거. 그라더스가 제 생각에 저기 커먼 프로젝트보다 훨씬 낫죠. 맞아요. 그게 발도 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그냥 뭐 모델을 특정할 수는 없고 그냥 예쁜 뭔가 가죽과 스웨이드 같은 게 들어간 네이비 스니커즈가 있으면 좋겠는데 못 찾았어요 아무튼. 그라더스 빨간색 진짜 예쁘더라고. 덩크 오마주한 거. 그거는 봤어. 그 약간 빨강에 조금 아이보리한 거. 맞습니다. 진짜 그거에 네이비 판이 있어요. 그렇군요. 좋네요.
좋네요. 안 살 거. 이거 아니네. 아니. 저렇게 무성의할 수가. 그 정도의 감흥은 없네. 그게 아니라 제가 맨날 그 진심으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 네, 아무튼 뭐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성호 형은 어때요? 저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그동안 맨발에 다 가지신 분이라. 아이 무슨 완전 다 가졌죠. 아니 이게 무슨 뭐 한정판으로 무슨 덩크 이런 거를 굉장히 비싼 거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신지도 않고. 그럼 구두도 가지시고 구두는 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한정판 아니고 그냥 일반판 에드워드 그린 그냥 도버 그냥 그 정도 그냥 없대요. 사면 다 가지고 되지. 있대요. 그거를 사면 돼요. 사실. 자,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거절맨. 패션 퍼스트의 허희선 친구 뭐가 없습니다. 기자님이고요. 자, 무신사 네. 강정구 한문일 공동대표 이사 선임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강정구 프로젝트 부문장과 한문일 성장전략 본부장을 신임 공동대표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아니 이 전 기사부터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거기 설명을 드리면 오케이, 되죠. 오케이. 3일 전인가 이제 그 무신사의 그간의 이제 경영자였던 이제 좀 만호영, 우리의 그 영원한 히어로 이제 만호영이 이제 그 경영자에서 내려와서 그냥 이제 이사회의 최대 주주로 이제 위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자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경영자로 이제 누가 오를 것인지 이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하루 만에 또 근데 또 연달아서 발표가 나가지고 그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론됐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장윤수라든지. 장윤수라든지. 네, 장윤수라. 아니 장윤수라는 그분은 본인 인스타그램에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할 줄 알았잖아요. 정말 지척대는 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제가 바꿔나가겠습니다라고 올렸는데 장준석. 하루 만에 떨려났어요. 무슨 태그 걸었나요 혹시? 그걸 걸었어야 돼. 걸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자, 제가 그 릴카 팬이거든요. 네. 갑자기 릴카를 빠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탈색약 그 인스타그램 올리면서 릴카님도 이거 쓰세요 이렇게. 태그 걸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자, 그런데 저 사진 있잖아요. 대표이사 2명이라고 그랬을 때, 이런 사진은 무신사 직원들은 미리 이렇게 다 박아놓는 저거 사진인가요? 그 사원증에 들어가는 사진이죠. 사진이에요. 사원증을 이렇게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찍는군요, 여기는. 네, 맞아요. 흑백으로. 그래서 이거 따서 그냥 어깨 겹치게 해서 같이 찍은 것처럼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예전에 석현이 형 같은 형들이 저거 찍어주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 저렇게 활짝 웃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 그분도 아직 계세요? 석현이 형 있죠. 둘이 저렇게 딱 맞춰서 그냥 이렇게 같은 톤앤 매너로 같이 활짝 웃으면서 일부러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진이어가지고. 보면 조명이 조금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프로의 세계. 역시 프로다.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젊은 회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예. 네. 왜냐면 특히 이 한문일 성장 전략 본부장님 사진을 보면은 모자를 거꾸로 서 쓰고. 있잖아요. 네. 베이스볼 캡으로 맞아요. GD스트. 그리고 둘 다 티셔츠. 네. 대표이사 선임 사진 치고는 가장 젊고 제가 본것 힙한, 중에는. 예,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이제 나이가 궁금하네요, 저두 분이. 보통 우리가 보통 보는 건 이제 LF 패션 인사 발표 사진은 굉장히 구수하죠, 되게. 무슨 정치가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그 맞지, 사진들인데 자, 그거에 그래서 비하면 얘기 좀 더 가볼게요. 자, 강정구 공동대표는 2017년부터 프로덕트 부문을 총괄하며 무신사 스토어의 개발 기획, 디자인 조직, 팀빌딩을 주도해왔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내무에서 특히 이제 개발 쪽으로 이렇게 좀 이제 집중을 하시는 내무? 내무. 내무. 그러니까 이제 정부 조직으로 치면은 이제 이원집정부제에서 이제 총리 역할을 하는 분이고 총리. 그리고 한문희 공동대표는 2018년에 무신사에 합류해서 무신사 테라스, 무신사 스튜디오, 솔드아웃 등의 신규 사업 분야를 주도 리드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투자 유치 및 적극적 기업 인수로 무신사의 빠른 성장세를 이끌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외무 쪽이라든지 신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앞으로도 시도를 하게 되겠죠. 외교 국제 같은 느낌이고 이제 이쪽은 인사이드 뭐 예를 들어 내무부 같은 느낌으로 진짜. 아주
단단하네요.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만 봐도. 그리고 정부 구성에서는 저는 이렇게 한 명이 이거를 다 총괄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봐요. 조만호 대표님 좀 달랐죠, 그래도. 혼자서.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능력이 너무 뛰어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흔치는 않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다 자기 분야가 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간 이게 뭐 일종의 프로필 소개 같은 느낌인데 대표적인 했던 것들 보면은 어쨌거나 무신사가 왜 성장했는지를 여기서 되게 압축해서 담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신사 스토어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브랜드 셀렉션을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몫을 크게 했죠. 그러니까 사실. 아직 네이버 같은 거대 기업의 쇼핑 시스템도 굉장히 카테고리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데 무신사는 그거를 패션 이커머스 쪽에서 꽤 많이 리드했어요. 지금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 뭐 과거에 조만호 대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본인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한문일 공동대표님의 어떤 그간의 이 신규 사업 분야들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앞으로 무신사가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테라스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 하지만 오프라인의 어떤 연결고리들이며 F&B 같은 뉴 비즈니스들을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 그라운드가 있고 또 무신사 스튜디오와 같이 공유를 또 키워드로 하는 것들이 있고 솔드아웃은 말 그대로 뭐 잘 됐죠. 잘 되고 있고 역시 이것도 사실 크죠. 좀 요즘에 안 된다는데. 아 그래? 아니, 무신사 스튜디오는 지금 뉴요크 작살나고 있는데 무신사 스튜디오는 사람 빵빵해요. 그래요? 네. 실제 쓰고 계시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로. 어떤 게? 그러니까 우선 패션 기업, 패션 브랜드면 너무 완벽해요 공간이. 그냥 뭐 필요한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디자인 관련돼서 뭐 샘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뭐 그리고 스튜디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배송비도 싸고 막 진짜 좋은 게 너무 많고 24시간에 깨끗하고 배송비 아직도 1,000원대예요. 네 1,600원. 조금 올랐다고 그랬나? 1,800원. 뭐 어쨌든 그래도 거의 뭐 선방하네. 택배 기사를 쥐어 짜네. 아니 그건 아니고 돌아가시잖아요, 막. 그거니까. 그거네.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전해주겠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물량이 엄청 많으니까 CJ랑 딜을 본 거죠. 그러겠지. 그분들 돈 엄청 많이 버실 거예요 아마. 진짜로 진짜 많아요. 야 1,800원짜리 떼어가지고서는 뭐 10,000개 해봐야 얼마나 되냐 거기에서. 근데 뭐 물량이란 빌미로 쥐어 짜는 거지 사실. 맞잖아요. 아니야 내 의견 아니야. 저는 우리나라 택배비가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그럴 사람으로서 수 있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뭐 아무튼 왜 갑자기 돌아서요? 지금 맞다고. 알겠습니다. 네가 만든다고. 아무튼 좀 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무신사가 또 29cm를 약간 그쵸. 그 딜이 지금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딜의 어떤 그 실제적인 이 변화들은 결국 이분들이 결정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또 한문일 공동대표가 결정하는 거죠. 그걸 이제 끌고 가는 거. 근데 조만호 대표님이 전 대표님이 아예 그냥 손을 완전 100% 놔버릴까요? 아니죠. 그 의장으로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는 그냥 소문으로 그냥 그런 식이 아니겠느냐 뭐. 그게 오피셜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찌되었건 최대 주주잖아요. 최대 주주가 의사결정권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거는 그건 분명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저기 뭐 한문희 대표나 뭐 강정구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앞으로 우리 3분기에 뭐 이러이러한 거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주용으로 이제 그거 자료 갖고 오면은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지 이제. 너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추가 기사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사임에 대한 얘기를 살짝 패스하고 넘어간 감이 있어서 네네. 보니까 그 한국경제의 기사 중에 하나에 그 이메일 전문을 여기에 써놨네요. 네네. 뭐 주요 포인트를 만들자면,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 조 대표는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최근 어떤 남용 논란과 관련된 심적 부담을 드러냈고, 무신사 회원을 만나면 인사하고 싶던 자신은 사라지고 피하고 숨고 싶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승준 씨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러면은 그만 이제 사임하면 그 다음 넥스트에 대해서 근데 무신사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아무튼 뭐 책임지고 물러나고 뭐 어쩌고 하고 그리고
어쩌고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게 요거는 한국경제 또 추가 기사인데요. 뭐 이렇게 많이 준비됐어요. 모든 업무를 이제 회사 업무를 내려놓지만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 높은 신생 브랜드를 발굴하고 한국 패션 브랜드 경쟁력 높이는 것에 역할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래서 1,000억 규모의 주식을 임직원에게 제공을 하고 본인 개인 주식 중에 그리고 이사회 의장 역할을 하면서 500억 원을 또 개인 지분을 추가로 따로 매각을 해가지고 그 무신사 자회사, 투자 자회사 무신사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패션 펀드에 출자를 한대요. 그래서 해당 펀드가 소규모 신생 브랜드 중심으로 초기 투자를 하고 뭐 노하우 같은 걸 나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딴 거 다 뭐 가식 같은 거 떠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뭐 수렴 청정을 하든 뭐 하든 그거는 뭐 솔직히 별로 저는 관심 없어요. 예, 뭐 회사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두 공동 대표가 잘할 거라고 보고 말하자면 더 큰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뭐 넥스트레벨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의 그 어떤 머니 파워와 또 맨파워와 플랫폼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 여러 가지에서 자유로운 좀 몸이 돼서 그 다음 어떤 지금 아예 발굴 안 된 것들을 살짝 투자하는 게 사실 이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기업가가 진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웬만한 기업가들은 안 해요.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하죠.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패션 쪽에서 뭐 있나? 패션 쪽에서는 더 없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비상장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 주식을 어디다 팔죠? 세상은 비상장 거래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비상장 거래 해요 원래? 들어봐. 그러니까 이제 주주가 지금도 한 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있고 그러면 딴 투자자에서 투자자들 그냥, 사이에. 그냥 그치, 내 그치. 팔게 그냥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거죠 이제.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0억을 팔아가지고서는 자기 지분 500억어치를 판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무신사 이게 동방선장 거기 기업에다가 이렇게 출자용으로 넣겠다라는 게 그냥 저는 지분 전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모회사 거 팔아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자회사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회사로. 그 뭐가 달라 그러면 그거랑. 그리고 그건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상장한다 안 한다? 하죠. 하는 무조건 거죠. 100% 하죠. 뭐 한국에 안 하고 미국에 한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그랬었는데. 쿠팡 사례가 있으니까 그쵸, 미국 할 수도 그쵸.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으로 뭐 어쩌고 인사드렸더니 그 연락하셨군요. 무신사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빨았는데 얼마나 더 빨라요? 그럴 수 있죠. 자 계속 빨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 중에서 저는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천억 상당히 이제 자기 지분을 팔아서 이제 회사에 이제 임직원들에게 이제 배당을 하겠다. 저는 요 포인트는 진짜 인정. 좋죠. 킹정. 좋죠. 킹정. 킹정이죠, 이거. 잘했어. 무신사 들어가 있었었는데. 근데 지금 직원이 막 1,000명 단위가 아닐 텐데. 거기 한 6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인당 꽤 많이 받는 거 아니 아니에요? 1억 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1억 가까이 받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직원들은 이걸 팔기가 어렵고 나중에 이제 옵션을 걸겠죠. 그런 게 그렇겠죠. 옵션이 있지. 오래 다녀라. 근데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무신사 스튜디오 저 있잖아요. 이 기사 뜨고 주주가 되셨네요 했어요. 거기 직원분한테 그러니까요 활짝 웃는데 그 활짝이 그 언제 본 미소보다도 활짝 웃더라고요. 아니 나도 그 회사에서 이런 거 뭐 지분을 조금 주고 그걸로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 회사가 잘 돼서 막 주식도 오르고 이러는 게 굉장히 모티베이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성우 형이 얘기한 대로 이제 행사 조건에 이제 뭐 한 5년간 재직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데터인데 포인트는 비상장 주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상장 주식이잖아요. 더 크지, 더 크지. 이게 상프를 맞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뭐 한 난리 2억 나지. 정도 받는 게 막 갑자기 막 7억 되고 8억 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상프 시점에 이제 매각을 턴다고 하면 무신사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을 걸. 그래서 이게 요번에 이제 무신사 임직원들 그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만호 형께서 이제 좀 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야 너도 무신사 조금 달라 그래. 스튜디오에서 청소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살 걸 그랬다. 조금 해. 좀 달라 그래. 아니요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안 시켜줬다고 좀 자존심 상했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만우 형이 이제 그거 이제 자기 이제 그만둔다고서 이제 발표하고서는 그날부터 해가지고 한 2-3일 사이에 연락을 존나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그래갖고 막 형도 받았어요? 야, 너는 왜 아니, 왜 받아 장현수가? 근데 사람들이 존나 오해하고 있는 게 저는 무신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제 아무 관계도 없고 뭐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써. 아무튼 그랬는데 신경 안 쓰지 어쨌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이제 호사가들의 이런 그 막 유추 같은 게 막 오가는 거야. 이게 뭐 무슨 이게 그렇지, 뭐 그렇지. 증여 때문에 그런 거네, 아니면은 뭐 장기적인 상속을 뭐 염두로 하고 있는 거네, 막 그러면서 막 그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존나 빡대가리 새끼들이 막 그런 것들을 막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존나 개 가짜는 거예요. 막 아이는 보시면. 있어요? 어? 조모로 대표님 애기는 있어요? 없죠. 근데 무슨 중요해요 갑자기? 난자판이구만. 그러니까 막 그런 막 이거를 뭐 만우 형 심지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 만우 형이 무슨 뭐 요번에 뭐 무슨 뭐 문제 때문에 곧 깜빵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경영권 정리를 위해 갖고 했다 막. 힙합이네 갑자기. 말도 안 돼. 아니 그 뭐 이거 손가락 때문에 깜빡을 간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어떤 남연 문제 그거에 이슈에 포커싱을 해가지고서는 막 그게 막 어떤 심리적인 데미지를 크게 줬네 막 이런 것까지 막 추론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야 씨발 패션판에 개빡대가리 새끼들 존나 많구나. 니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그게 너무 아니라 많지, 너무 일을 해 씹새끼들아 그 시간에 일을 하라고 일을 그러고. 아, 근데 뭐 어쨌든 오피셜하게 그렇게 글도 쓰긴 썼으니까 뭐 그렇게 아니 그거에만 포커싱을 하는 거야. 그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네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만우 형이 뭘 하든 뭔 상관이야 그게. 그치. 연예인 걱정이랑 그러니까 삼성 걱정 하는 게 아닌데 네 걱정을 해. 네 걱정. 삼성 같은 거죠. 네가 제일 불쌍해. 네가.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대명화학이 들어와서 브랜드들한테 막 투자했을 때 되게 큰 이슈가 돼서 저희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죠. 그때 제가 들은 게 300억에서 500억 규모라고 했나? 뭐가? 아, 총 총 대명 투자액이 투자액이 300억이었나? 뭐 그 정도 500억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조만호 대표님 500억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적어도 그만큼을 그거보다 좀 더 키웠겠죠. 좀 더 키운 느낌이잖아요. 1억이라도 더 키웠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대명 그 정도로도 그렇게 됐었는데 물론 무신사 파트너스도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더 이제 재밌는 일들이 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 것 들어요. 같지.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투자받았던 기업들이 방향을 저렇게 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오프라인 진출을 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리고 재밌는 게 대명이 투자한 곳이랑 그 무신사가 투자한 곳이랑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짧은 소견에는 대명이 투자한 곳들 중에 매출이 떨어진 곳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왜죠? 짧은 소견을 자, 했잖아요. 더 짧은 소견을 얘기 드려보면 되게 이거 선입견이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브랜드 오너들이 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지분을 판다는 거는. 그러면 사실은 모티베이션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좀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거를 투자하는 방식이 더 매출을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직접적으로 일해본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대명이 투자한 브랜드들이랑 그리고 무신사가 투자한 브랜드들이랑 그러면은 좀 스탠스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기는 받거든요. 루즈해졌고 네, 제가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한 군데는 루즈해졌고 한 군데는 더 다이나믹해졌다. 개빡세게 아주 치밀하게 좀 조지고 제 루즈해진 쪽은 좀 어떤 사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타이트해진 쪽 그러니까 무신사 쪽에 이제 투자를 받은 거는 이승준이 얘기했었던 그 채찍질을 한다라는 게 사실 무신사와의 관계성과 의존성에 대해 가지고 강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온라인 세일즈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그런 구조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건데 이거는 무신사가 사실 그 투자의 극초기에 이제 염두를 했었던 거예요. 이제 투자 관계라든지 그 지분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는 무신사 의존성을 이제 강화시킨다라는 거 그런 쪽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대명에서는 없기는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채찍질을 하니까 좀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100억, 200억으로 갑자기 이제 잘 된 브랜드들, 무신사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도 그런 브랜드들도 보면은 어떤 파트는 좀 비어 있거나 좀 느슨하게 가고 있거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충해주면 매출이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신사에서 잘 캐치해서 내부적으로 잘 그거를 디벨롭 시키는 거를 이제 푸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맞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대명 쪽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를
보지 못하긴 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다른 사람을 안 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꼭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외부 전문가를 데려온다는 게 특히 무신사에 입점되어 있는 잘된 브랜드들은 이제 어떤 이렇게 말하면 오글거릴 수 있지만 스피릿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들을 놓치고 가서 뭔가 핵심이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기존에 있던 브랜드들이 뭐 백화점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 용입해가지고 맞아요. 오프라인 백화점 쭉 진출하고 코로나 터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저는 이제 전형적으로 조금 잘못된 선택이다.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선택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좋은 솔루션 아닐 수도 있었지 않았나 뭐 이런 정도의 맞아요. 아니, 잘 되면 사실 결과론적이긴 한데 그 어쨌든 네, 좀 그렇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들의 이제 경쟁력과 장점이 있는 곳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 기존에 하는 그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거기를 왜 파고 들어가냐 이게 내 생각이었죠. 맞아요. 네, 아무튼 하나의 또 전환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이런 좀 빠져나가는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뭐 팩트는 일단 만호 형 이제 그냥 경영자에서 전환 그 최대 주주 되었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강정구 한문인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무신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요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건데 이분은 되게 머리가 좋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이거 주는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히네. 정말로 직원들이 큰 그 모티베이션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이거 준 거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실현되기 전에 그만둡니다. 맞아요. 그래서 별로 손해보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 아까 제가 한 얘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죠? 예. 먼저 얘기하시죠. 노인 공격을 해야 되죠. 그건 모른 척 하고 있어요. 네, 노인 공격.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것도 본인의 자신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치,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본인이 이제 활동 모델을 이제 만들었을 수도 있다. 제 생각에는 조만호 대표님은 지금 저희가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다음 주 방송에 뭘 해야 되냐면 조만호 대표님이 이제 500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투자하려고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저희가 솔루션을 드려야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어디다 투자할지 솔루션을 거, 점집, 우리가 찍어주시죠. 점집 방송. 그럼요. 네, 가는 소리. 그래 여기까지 하죠. 그럴까요? 굳이 뭐 유니클로까지 가는 거. 불매입니다, 저거. 그래도 소식만 전할게요. 일본 유니클로 1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답니다. 네. 성호 형이 노력해가지고 성호 형 혼자서 안 사도 감소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팬티 다른 거 입고 계시거든요. 아까 봤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유니클로 아니었죠? 망사였어요. 아, 오케이. 일단 유니클로에서 망사가 안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 주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표님 기다리세요.